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JFK 공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리실 분들은 준비하세요. 안전벨트를 매고 제 명령에 따라 버튼을 누르세요. 사출장치가 작동하여 2분 만에 제1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와, 저도 띄워주세요. 여행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가장 빠른 연결편을 찾기 위해 몇 시간 동안 항공권 웹사이트를 검색하시나요? 자, 이제 모든 비행기는 버스 같아요. 도시 위를 날고 여러분은 그냥 원하는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탑승구에서 연결편을 기다리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신다고요? 이제 버튼을 누르세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좌석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설날 가족 모임에 늦지 않고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근해서 착륙장치를 내릴 때마다 약간 긴장되나요? 그런 문제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여전히 지상을 향해 빠르게 질주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특별한 낙하산이 달린 의자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많은 특이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계산대에 있는 로봇, 날아다니는 자동차와 여객기의 사출 좌석.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시카고에서 LA로 가는 야간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사실 모든 비행에 있어서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양한 사출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출 좌석입니다. 최초의 프로토타입은 1928년에 등장했습니다. 이 장치는 위험을 감지하면 낙하산이 내장된 좌석이 비행기에서 튀어나옵니다. 여객기용이 아니라 조종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전에 조종사들은 오작동하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나오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어요. 비상시에 조종사는 조종석에서 나와 날개 위에서 균형을 잡고 날개와 꼬리 사이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직 낮은 고도에서 비행기가 충분히 느리게 가고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비행기에서 조종사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특별한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치는 점점 더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 의자를 뒤로 젖히고 직접 낙하산을 방출시켜야 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무섭고 어렵고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사출 좌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모든 기어와 실제 낙하산의 무게를 모두 더한다면 450kg이 넘어요. 일반 여객기를 상상해보세요. 200여 명의 승객들, 승무원, 그리고 짐까지 있어요. 그런 비행기에 사출 좌석이 설치된다면 공간이 훨씬 적어지고 좌석도 10배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항공권 가격도 10배는 더 오르겠죠.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약 8시간 정도 걸려요. 여러분은 아마 운동복 차림에 가장 편한 신발을 신고 나타날 거예요. 모든 사람은 비행 중에 발과 다리가 부어오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해야 하죠. 만약 여러분이 사출 좌석 비행기의 승객이라면 복장부터 달라져야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특수복, 산소 마스크, 그리고 헬멧을 써야 할 거예요. 그러면 대기 중으로 내동댕이 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러분의 몸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튀어나오는 건 절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에요. 게다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는 일반 비행기 의자가 아닙니다. 뒤로 젖혀지거나 움직이는 팔걸이가 있는 좌석은 사라질 거예요. 새로운 좌석은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할 거예요. 움직이는 부분은 최소화됩니다. 다음 문제는 기온입니다. 낮은 고도에서 기온은 지상에서보다 훨씬 낮습니다.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고도 약 10km로 비행합니다. 비행기가 날고 있는 곳의 외부 온도는 영하 55도예요. 그래서 특수복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왔을 때 얼어붙지 않도록요. 압력 또한 문제입니다. 압력도 낮아서 해수면 압력의 30% 미만입니다. 즉 산소가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악 등반가들은 산소통을 메고 가는 거예요. 도움 없이 호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없다면 의식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새롭고 개선된 낙하산 좌석은 여러분이나 다른 승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제트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진력이 필요해요. 특수 항공기에서 조종사가 사출 좌석을 작동시키면 조종석 상단의 유리창이 날아가 좌석이 아무런 피해 없이 직선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게 여객기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비행기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루프를 갖춘 거대하고 튼튼하고 안전한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무리한 주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주택 위를 날아갈 때 밖으로 나가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비상시에만 사출 좌석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낙하선을 타고 완벽하게 운행 중인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나요? 네, 전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을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했다고 해도 최초의 점프는 경험 많고 자격증 있는 강사에게 묶인 상태로 하게 됩니다. 특별한 훈련 이력이 없는 일반 승객은 쉽게 혼동하여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착륙이 잘못되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이나 숲 또는 물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더한다면요. 상어도요. 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만약 수십 개의 사출 좌석이 동시에 비행기에서 튀어나온다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거의 모든 비상사태는 이륙과 착륙 중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낙하산은 쓸모가 없을 거예요. 낙하산을 매는 것도 복잡합니다. 안전시범을 보이는 데만도 1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승객을 위한 다양한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또한 낙하산은 보통 사용 전에 점검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매 비행을 할 때마다 몇 시간 동안 대규모의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순항고도에 오르면 어떨까요? 비행 내내 낙하산을 착용하고 계실 건가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아주 불편할 거라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점프할 때가 되면 훈련받은 스카이다이버들도 가끔 당황합니다. 만약 편안한 해변 휴양지로 가는 길이었는데 10초 동안 준비를 한 후 갑자기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비행 중에는 비행기 비상문을 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비행기 안과 밖의 기압 차이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문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비행기용 낙하산은 어떨까요? 40년 전에 한 회사가 작은 항공기를 위한 낙하산을 개발했습니다. 그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항공기가 오작동하면 시스템이 낙하산을 펴고 비행기는 계속 하강하지만 더 느린 속도로 내려온다는 거였죠. 이런 낙하산은 아마도 경비행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낙하산 천 때문인데요. 일반 보잉 제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여러 개의 거대한 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무게도 많이 나갈 거예요. 아마도 이륙하기에 너무 무거울 겁니다. 새로운 천이 필요해요. 가볍지만 내구성이 뛰어난 걸로요.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고안된 다른 기발한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한 발명가는 특별한 물질을 개발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물질은 가연성 물질을 모래로 바꿉니다. 이 마법 물질의 공식은 물론 비밀이에요. 특별한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공기 내부를 특수 캡슐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비행기가 땅에 닿기 전에 캡슐이 방출됩니다. 이 물질은 산소와 반응하여 일종의 거품을 형성합니다. 거품은 승객을 감싸고 제자리에 고정시켜 충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사용 승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을 두려워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땅 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비행기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서 비행을 즐기세요. 하지만 먼저 밖으로 나가 주실래요?